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년 넘게 통제해온 남벽 탐방로를 내년 초부터 재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재개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남벽 탐방로 재개방이 필요한지, 그리고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희연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이자 산악인인 강정효 제주민해총 이사장입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존국장입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네, 먼저 한라산 남벽 정상 등반로 재개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정효 이사장님, 현재는 관음사와 성판항으로만 한라산 정상을 등반할 수 있습니다. 남벽 정상 등반로는 어디로 오르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록담인데요. 현재 동농 코스죠. 성판악이나 관음사 코스인 경우는 동농 해가지고 백록담의 동쪽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벽이라고 하면은 백록담의 남쪽에서 오르는 코스인데요. 지금 등산로별로는 어리목, 영실 그리고 돈네코 코스가 이 남벽을 경유해서 올라가겠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주도가 한라산 남벽 정상 등반로를 다시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개방이 필요한지 우리 김양보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개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제주도가 한라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천년 대계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이제 예약 탐방제 그리고 이제 총량제 관련 관점에서 탐방 소용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취지는 어떻게 한라산을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이 해나갈 거라는 그 유네스코 상관왕 플러스 람사르 습지가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보존할까는 그런 큰 틀에서의 접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사로 습지. 예. 남벽 정상 등반로는 내년 재개방을 목표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문화재 변경 허가 신청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죠. 김 국장님, 안전 진단은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 진단은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그 부분은 개방한다라는 걸 떠나 가지고 이제 안전 진단은 왜냐면 훼손이라는 부분들 차원에서 이제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나가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도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갖고 간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없고 이 과정을 어떻게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어차피 이제 공통 분모는 한라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는 이 남벽 탐방로를 이제 재개방하면서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그 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고 등산객들의 안전도 챙기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우리 이영웅 사무처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제주도가 남벽 탐방로 좀 재개방을 좀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달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단체하고 그 유산본부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공동으로 다녀왔는데 현장을 봤더니 지금 이제 휴식연재가 지금 20년 넘게 된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지금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복구가 안 된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탐방로를 다시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판단을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그 자연휴식연재 재개방을 지금 해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남벽 분기점에서 정상 탐방로까지 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낙석이라든지 미끄러짐, 또 부서짐, 그러니까 이런 탐방로 훼손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이런 사실상 탐방로 개설이 힘든 그런 지질학적 환경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탐방객 안전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탐방로를 재개방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180도 선회한 건데,
그 이전에 했던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밝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탐방로 개설은 지금 쉽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09년도에 도환경자원연구원에서 영역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피해가 심해서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지금 이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돈네코 지역이든 어린목 영실로 하는 정상을 잇는 연결 코스로 정상 탐방 코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클을 설치하고 뭐 안전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질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질은 탐방로를 다시 여기에 개설을 해서 복원을 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게 본질이고 여기에서 뭐 태클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고 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을 좀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남벽 탐방로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타당성 논리와 또 도민들의 의견 또 환경단체와의 어떤 협의점을 찾는 방안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제주도 내 곳곳에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곳은 모두 이 데크 시설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영웅 사무처장님 이 데크 설치 과연 환경 훼손에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정 정도 이제 탐방객들이 지금 이 인원수가 많이 찾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탐방로를 좀 이 발로 밟는 그러니까 담합에 의한 훼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데크 시설은 이제 이 요소수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효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한라산과 같은 이런 이제 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세계 유산으로 지금 지정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라산의 어떤 원시성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지금 어떤 관리의 원칙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들을 정상부에다가 만들어 놨을 때는 이런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이 지질의 지금 이 붕괴라든지 그리고 암벽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 남벽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고산식물이 군락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그리고 제주 한국에만 자라는 특산종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런 이 대규모 이제 탐방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데크 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런 식생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인위적 시설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데요. 남벽 정상 등반로가 자연 휴식 연대로 20년 동안 이제 폐쇄되면서 성판항과 관음사로만 이제 정상을 오르고 있거든요. 이 두 곳 등반로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강정희 이사장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그 한라산 적정 수용력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용역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기존의 등산로 중에 95%가 그냥 2008년 기준입니다. 95%가 더 이상 훼손의 우려가 없다. 결국은 5%가 문제다. 5%만 이제 정비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존 등산로인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결국은 백록담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백록담 이제 정상 부분에도 보니까 데크 시설이 일률적으로 전부 되어 있던데 남벽 정상 등반로가 개방이 되면은 현재 이 두 곳 정상 등반로가 5곳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도네코 탐방로가 이제 개방이 되면은 이제 산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김미연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돈네코 코스로 갈 수 있는 코스, 또 어린목과 영실이 정상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뭐 경제적 활성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지금도 이제 그 돈네코 그 탐방기는 물론 정상 등반이 안 돼서 그러겠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목과 영실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정상 탐방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귀포 지역 경제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이제 국립공원 지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 지정하고 곶자왈이니 뭐 이렇게 다른 지역들하고 연관하면서 지금 현재 등반 이런 노를 새롭게 개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의 지정의 취지하고도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남벽 등반로가 정상 등반로가 이제 재개방이 되면 지금까지 어리목이라든가 또 위시라든가 어리목에서 그다음은 돈내코에서 영실에서 오르던 탐방객들이 이제 결국은 남벽으로 전부 쏠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이영웅 사무처장님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남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이제 그 산남 그러니까 서귀포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되느냐에 문제 접근하기 전에 저는 좀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국립공원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의 계획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돈내코를 좀 정상까지 개방했을 때 활성화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난 2009년도에 지금 돈내코를 재개방하면서의 그 나왔던 논리도 돈내코 코스를 이제 뭐 평계 대피소까지 뭐라도 개방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서귀포시 지역 산남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개방한 이후에 지금 결과를 보면은 거의 이쪽 탐방객들이 찾지 않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선적으로는 탐방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코스라는 점이죠. 이 돈내코 코스가. 그래서 이제 설령 이 남벽 분기점에서 정상까지 개방을 하더라도 이쪽 남벽을 주로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돈내코보다는 영실이나 어리목을 많이 이용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이 그 성판악으로 몰리는 이 탐방객들이 돈내코와 영실로 또 이번에는 많이 몰리면서 이제 남벽의 훼손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그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코스로 갈 때 이제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한라산을 어떤 장기적으로 보존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적정수용의 문제, 그다음 아까처럼 화장실이나 어떤 도로, 주차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예약 탐방전이라는 부분도 안건으로 끌어들이면서 좀 이제는 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좀 소프트적인 부분을 한번 개설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회들은 근무 접근하고 있고, 이제 그런 큰 틀 안에서 이 남벽 개방이라는 부분들 사실은 나왔었지만 이게 도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이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고민을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할 때 요즘 뭐 협치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케이블카 논쟁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지금 관련된 분들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이제 황제적 관점 가지고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비단 이제 남벽뿐만 아니라 어떤 한라산에 대한 적정 수용력, 그리고 이제 구정나무 어떤 세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번 이 제주를 사랑하고 이제 특히 한라산을 이제 사랑하시는 다양한 전문가, 다양한 도민들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런 논의 구조를 저희가 도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강정효 이사장님이 어리목, 영실 등반객들이 지금은 정상을 가지 않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돈내코도 마찬가지고 이 세 군데의 등반로에 있는 탐방객들이 정상으로 몰리게 되면 남벽이 견뎌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상을 가려면은 그 성판악하고 관음사로 가는데 이게 한 35만, 40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 40만 정도 생각, 관음사하고 성판악 등산객이 그러니까 한 105만, 6만 중에 하면 거의 40%에 약간 그 내외가 되는데요. 만약에 남벽 등반로를 개설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판악 등산로인 경우에 거리가 9.6km거든요. 근데 영실 코스인 경우는 3.7km입니다. 여기서 한 2km만 더 가면 정상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요, 그 예전 서북벽으로 다닐 때는 100% 다 서북벽만 이용했습니다. 모든 등산객들이. 그리고는 망가졌죠. 남벽은 그 다음에 남벽 2니까 남벽으로만 다녀가지고 불과 8년 만에 망가졌죠. 우리 10년도 내다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보이는데 왜 거길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서북벽 쪽이 지금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목하고 영실이 관광객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상 탐방로하고 연결이 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남벽 이 등산로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데 그래서 파괴가 더 많고 보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그냥 영구 보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산을 오르는 것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도 합니다만 결국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탐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산을 오르는 기분도 또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지 예약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를 보다 확대해서 지금처럼 탐방객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보다는 이제 한라산 탐방객 수를 관리하는 수요 관리 정책이 이제 우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현부 국장님, 올해부터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탐방 예약제 실시 배경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지금 한라산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존해가기 위해 가지고 탐방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노선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총량 이런 부분 다 복합적인 부분이 엮여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 시스템을 적용해 갈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적정 탐방객이 몇이냐 그러면서 총량제까지도 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한다든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좀 깊이 있게 하면은 요즘에 이제 카드제를 이용해 가지고 누구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국민권 확대와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루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다양한 옵션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과연 최적화된 제주의 시스템이 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전문가적인 용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찾아낼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웅 처장님이 혹시 이 탐방 예약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그 방안, 이 사례 같은 거 알고 계시면 좀 설계해 주시죠. 외국의 사례까지는 제가 사실은 좀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 일부 지리산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전 구역은 아니지만은 일부 구역 정상 위주로 이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이제 탐방객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의 탐방객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어떤 탐방에 대한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훼손의 문제들도 있는데 일정 정도 그냥 적정 수의 탐방객들이 지금 이렇게 예약제를 통해서 올라간다면은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관리 차원에서도 안전한 탐방이 어떤 올바른 탐방 문화를 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약이 실시되면은 안내원 배치라든지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것이 그 수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워킹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각계 분야별로 지난해 이제 중반부터 올해 초과 같이 워킹 그룹 운영했는데 아까 예약 탐방제는 다른 거 연결된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한라산을 알게끔 하는 해설사 그리고 탐방객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는 이런 걸까지 감안한 그런 예약 탐방제라는 겁니다. 강진웅 이사장님, 한라산을 등반하는 탐방객 수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한라산 적정 수용력에 대해서는 용역을 2번을 실시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결과들이 용역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 지금 아주 좀 섬세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코스별로 적정 수용력 그리고 요일별 적정 수용력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겨울철에 그 성판화 코스인 경우는 하루에 10,000명이 생기거든요. 결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 사람 엉덩이만 보면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인 경우에 예를 들면 관음사나 돈네코 코스인 경우는 뭐 연간 뭐 3만 4만 뭐 그밖에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적정 수용력을 얘기할 때 그 기존 등산로하고 백록담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이런 좀 그러니까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백록담 부분인데 백록담 부분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백록담 분하고 안쪽 사면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60m가 무너져 내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동릉인 경우도 한계치에 와 있다. 그랬을 때는 제대로 된 그 우리가 사람을 줄이고 지금 뭐 예약제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탐방예약제가 이제 적정한 수용력을 가지고 관리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탐방예약을 하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아까 말대로 코스별 얘기했는데 코스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몇 명 정도가 하루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산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용역 결과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이제 일 뭐 5,300명도 나오고 탐방로로는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탐방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해설사 이제 탐방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냥 정상을 그냥 내 맘대로 운동 체력 관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정말로 이 아주 어려운데 예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쉽게 보기 어려운 데를 탐방하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1년에 몇 명, 또 하루에 몇 명, 또 시간별로 몇 명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아까 말한 보존의 문제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도민들이 한 20% 정도가 이제 한라산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국인 같은 경우에 한 60%,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선호사를 해보니까 한라산에 대한 그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 거 있는데 만약에 이 탐방 예약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관리만 시스템만 잘 조정하게 되면은 그 사전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짧게 관광하는 부분도 조금 체력을 늘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양보 국장님 네. 지금 우리 토론하는 가운데 의구심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라산 정상 탐방객하고 아니면 어리목이라든지 저 위시라든지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시는 탐방객 이런 우리가 통계 자료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라산 입구에서 지금 통계치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리목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상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는 사실은 이제 그 올라가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수치에 따라가지고 자기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략적으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얘기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숫자는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백록담 몇 명 갔는지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먹구구 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먹고기라기보다는 백록담 탐방객이 많다 적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탐방객 유형이 안 나오고 거기에 따른 실태 조사.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 이제 그 한라산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관광객이면은 소비 지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오면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자료 유출도 하고 이렇게 좀 통계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라고 천년 대계를 세우면서 그 계획관에 아까처럼 세밀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세밀하다기보다는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가려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 큰 틀에서 작년 초부터 예약 탐방제라든지 적정 수용이라든지 또 100년 대결의 미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예산 투입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세밀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앞선 이제 과제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탐방 예약제를 이제 실시한다는 것은 한라산 등반객 수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한다는 뜻도 있는데 한라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예약제를 받다 보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게 되면 예약을 못하면 제주도 안 올 수도 있다.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의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물론 이제 예약제를 하게 되면은 관광객 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라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 수로는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탐방 예약제를 하게 되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는 단체 관광객 위주 아니면 하루 관광객 와서 뭐 이제 등반만 하고 가버리는 이제 뭐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탐방 예약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아까 실태조사로 얘기했는데 좀 더 질적인 관광객 그리고 탐방 예약제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탐방을 원하는 진짜 한라산의 어떤 그 관람을 위해서 아까 말한 체력 단련식이 아니고 하루 만에 그때 왔다가 아침에 저 수학여행 왔다가 확 와서 그냥 보고는 김밥 도시락 싸고 또 올라가는 이러한 관광객들을 우리가 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질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도 될 수도 있다고 좀 판단 내려서 지금 우리가 뭐 수적 양적 관광객보다는 앞으로는 좀 질적 관광을 만들어 가겠다는 도정의 정책하고도 좀 연관성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탐방예약제도 중요하고 특히나 거기에 이제 해설사가 같이 해설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의 어떤 가치를 또 한라산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제주도의 아주 좋은 장점으로도 할 수 있는 장단점이다 이게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연구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영호 사무처장님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의원님 이게 좀 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제주도 이제 한라산의 어떤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그 한라산 그 탐방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그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런 자발적인 탐방도 있지만은 좀 비자발적인 탐방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서 좀 발생을 하는데, 뭐 수학여행객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이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일일 코스이기 때문에 좀 여행사 쪽에서는 보면 여기가 뭐 무료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또 코스에 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약제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런 뭐 사설 관광지나 공설 관광지로 분산하는 효과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이제 뭐 이제 관광 산업의 위축만이 아니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좀 하기 위한 또 방안들도 좀 제주도가 좀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라산을 등반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정상을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탐방 예약제를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반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상 등반 예약제를 따로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정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백록담을 제외한 나머지 등산로인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크게 훼손될 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더 많은 사람이 와도 큰 무리가 없는데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백록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나눠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좀 전에 뭐 데이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몇 해 전에 우리가 사라오름을 개방을 했죠. 사라오름을 개방하면서 그 등산객 분산 효과를 내고 있는데 과연 그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조사하면서 그 다양한 대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라산까지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훼손이라든지 좀 복원이라는 부분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성분한 코스로 가게 되면은 한라산을 오른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연관되는 부분들이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차장 문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밀히 좀 분석할 가치가 있다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저희가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할 때도 지금 파악해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탐방 예약제를 할 때 정상 탐방제를 정상 탐방객과 일반 탐방객을 구분할 것이냐 전체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구분돼야 되고요. 이 한라산 탐방예약제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정책을 지금 한 한라산 천년대계 용역이라든가 또 이제 탐방의 수용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 이 관련 시스템에서 용역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반적인 이런 구조가 나와야 지금 탐방로라든가 아까 말대로 정상 탐방에 대해서 예약제를 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관광기여금이라고 얘기하는 좀 나오겠지만 관광기여금 얼마 받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에 연관성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주도동의 정책을 보면 이거 하나 툭 던지고 이거 하나 툭 던졌다가 아닌 말고 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전반적인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라산 등반하는 그 실태 과연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까지 가고 아까 말대로 한라산 입구에만 갔다가 와버리는 건지 또 중간에 갔다가 와버리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이제 성판악 관람객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0만 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거의 내가 평균을 보니까 관음사 쪽으로는 좀 적게 하더라고요. 한 6만 명 정도 7만 안 가고 나머지 어린목 영실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등산 정반 정상으로 안 가는 관람객도 한 6, 70만 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들을 실태를 쫙 뽑아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분들이 등반했을 때 제주도에 와서 소비 지출 경량은 어떤지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비교해서 아까 말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좀 전에 말한 우리 이러한 이 시스템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면 지금 요금을 얼마 받을 거냐가 중요한 아까 워킹그룹 얘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탐방예약제를 해서 인원을 너무 줄였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값어치가 요금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네. 그래서 요금 매기가 막 나와버리고 10,000원, 20,000원 되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용역 얘기가 나오고 워킹그룹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용역에 목매는 게 아니냐.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08년, 2009년도에 그 세계 자연유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맡겨서 한 건데 2020년이 목표 연도인데요. 이 중에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탐방객 분산 방안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적용되는 게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워킹그룹을 말씀하시는데 외국의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의 옐로스톤에 회색 늑대를 복원을 하는데 늑대를 데려오면서 150회 이상의 공청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한 게 16만 건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용역 나오면 용역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용역 결과가 반드시 정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세계인의 자산이고 이제 이해관계자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점, 공통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게 표현이 이제 용역이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안에는 언제든지 들으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이고 또 과거는 좀 다른 게 저희도 이제 아까 워킹그룹 1년 동안 운영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특히 이제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을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반영한 상태에서 이거를 백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정이나 수용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탐방예약제 좀 전에 그 얘기했는데 그 예약 시스템 얘기는 이건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용역 얘기했는데 이 시스템을 안 만들고는 이 탐방 예약제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기에 탐방 예약제를 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몇 명을 해야 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정상까지는 몇 명인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관람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그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나 또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좋습니다.
옐로스톤 미국의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정희 이사장님, 지리산 노고단 거기도 정상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리산 얘기가 아니고 예. 아주 더 가까운 데 얘기를 하고 예, 싶어요. 무슨 얘기? 근데 검은오름 있잖아요. 예. 처음 예약제 할 때 처음에는 좀 반발도 하고 문제들이 좀 있었죠. 지금 아주 정착 잘 때 다 칭찬합니다. 예약제에 대해서. 이 사례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답이 보인다는 거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국립공원이 과연 요즘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현이 될 수 있는지, 한라산 국립공원처럼 제주의 곶자왈 그리고 오름, 해양 등을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양구 국장님, 제주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 들으면서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 시작은 작년도에 3월 달에 이제 환경부와 같이 이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 주된 논의 과정 속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은 1970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오름이라든지 곶자왈을 국립공원을 하자 했을 때 과연 포함됐겠느냐 했을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름이나 곶자왈 개념 자체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약 4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오름, 곶자왈, 해양 같은 국립공원 하자 하면은 제가 설문조사해 보니까 87%가 좋다, 아주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제 구역이라는 부분도 좀 깊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연공원법에는 그 틀 안에서 한번 그 이름을 좀 가치 부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뭐 차분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립공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같이 구성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의견 수렴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마을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을도 곶자왈, 오름, 중산 간에 같이 겹쳐 있는 부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마을 대표를 좀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설명도 드리고 취지도 말씀드리고 했고, 그분들이 약 한 80% 넘는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좀 닫고 하셨습니다.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나보면 느낀 게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걸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체계적인 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개인 위주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단계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제주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상관왕이다, 이제 람다 습지다 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 관리 체계는 국내법에 의해서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름하고 곶자왈이 있지만 오름하고 곶자왈을 보존하는 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보존지역 관리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연공원법에 해가지고 국립부문의 종합 계획도 세우면서 마을 의견을 받으면서 아마 중산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은 요즘에 생태 관광이라든지 친환 관광을 좀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마을에 실제로 주민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 생태 관광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만들자. 이제 그런 차원을 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이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담론적인 부분에서 환경보존 차원이나 이런 데서 반대할 도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폭넓게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국립공원이 이루어졌을 때 제주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반대 안 할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문제라든가 곶자왈, 습지, 연안, 해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담론적으로나
전반적으로는 환영의 의사를 다 표현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민 각각이 개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립공원 하면은 무작정 제주도가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해서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되고 지금 말씀대로 자연보전지구, 뭐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짓는다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투명하게 어떠한 분량이 어떻게 지정하고 도민들에 미치는 영향, 피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이거는 그냥 다른 의견하고 틀리게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사안들이 제주의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해양, 지금 도립공원으로 있는 해양, 이것은 다른 지방하고는 전혀 다른 자원입니다. 네. 생태 자원이죠. 이것이 국립공원법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태백산 국립공원도 그렇고 지리산 국립공원도 그렇고 저 신안 갯벌 뭐 이 무안 갯벌 이런 것과 똑같은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제주만이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을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차제에 좀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연구를 같습니다. 해야 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은 이제 법적인 보호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제 제주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는 있겠지만은 개발과 규제 강화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용웅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물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도민 뭐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치면서 좀 하겠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의 난관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뭐 큰 부분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들이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또 이제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지금 마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거치면서 지금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또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그냥 뭐 수백 년 또 삶을 이어온 또 이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이 주민들의 또 요구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저는 좀 그 원칙에 있어서는 초기에 그 제주도가 얘기했던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생태축을 좀 해안선까지 이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칫 이게 이제 의견이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이제 뭐 또 일방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지금 이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구역 일부 구역만 이렇게 또 예. 편입이 되는 이런 좀 불균형적인 좀 이 사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뭐 오히려 또 난개발에 또 이런 그 부추기는 주변 그 국립공원 주변 지역이 좀 난개발되는 사례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도 좀 걱정하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까 생각입니다. 김의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민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요 문제죠. 사유재산 침해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뭐 도심 압축이라든가 예, 뭐 사유재산이라든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 효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 이거는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 말씀해 주셨고 강정효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에는 저도 뭐 찬성을 합니다. 근데 뭐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가장 최근에 우리가 국립공원 된 지역들 보면은 주민들 계속 반대하면서 몇 년 뭐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사례를 그 예전에 우리가 돌담 사례를 하나 좀 들고 싶은데요. 제주도 돌담을 천연기념으로 지정하자. 제주도 도민도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 마을을 하자 하니까 이거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립공원도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슬기롭게 풀면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다행히 제주도는 GIS 등급해가지고 중산간 지역하고 오름, 곶자월은 이미 많은 부분이 제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자연공원법이 그보다는 추가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규제 없이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가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예.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문제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이제 쓰레기 증가라든가 하수 처리 문제, 교통량 증가 등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을 받겠다. 뭐 이런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김양보 국장님께서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아마 도민들께서 많은 공감하실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쓰레기, 하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저희가 그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과연 관광객들이 이제 부담하는 게 얼마가 될까라는 부분 속에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인자 부담금, 수혜자 원칙이 근거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로운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도 워킹그룹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가 경년 예산에 이 전문 기관에 가지고 환경보조금 도입 관련해 가지고 연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당국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라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징수 대상을 이제 일단은 좀 확대해 가면서 현재는 지금 검은노름하고 아마 만장굴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보존 기여금을 특정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정희 이사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계 자연유산 지역인 경우는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드나들면 훼손된다. 그런 이미지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뭐 액수를 얼마로 하느냐 이 부분들은 뭐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환경기여금, 요즘 말하는 환경보존금, 환경기부금, 뭐 입도세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기여금이나 이 조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게 우리 법으로 지금 위헌 소지도 있고 그 뭐 워킹그룹에서도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헌법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입장료 부분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나 아니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그 건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절대 이제 이 저기 한라산인 경우에는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 내렸고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보호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지인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받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저희들 조례를 통해서 한라산 입장료나 세계자연유산지구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세계자연유산지구에 한라산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우리 그 관람료 부분에는 조례에 지금 만장굴하고 성산일출봉하고 검은노름만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라산만 포함시키면 입장료 부분으로는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문화재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 조례를 보면은 그 이곳에서 받은 입장료는 유네스코 관련 시설 또는 유네스코 관련 자원이 보호나 시설 관리를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정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이용 사무처장님. 글쎄 뭐 그거는 저는 뭐 이제 뭐 법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저기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관광객들 탐방객들한테 이런 그 기여금을 좀 부과하는 명분이 저는 좀 분명하게 서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세계자연유산이든 뭐 한라산 국립공원 앞에서도 좀 논란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이 세계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생태계 서비스 개념으로서 그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에 대한
부담을 일정 정도 부담을 좀 해라라는 측면에서 기여금을 좀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합리적이고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뭐 남벽 개방하고 이제 이용할 건 이용하고 탐방객들 많이 들여보내기 위해서 뭐 보전보다는 계획 중심의 이렇게 이용 중심의 계획을 좀 펼치면서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을 좀 받는다면은 그에 대한 반발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세우고 그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들을 이제 관광객이나 탐방객들한테 좀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탐방 예약제를 하고 하면 어차피 인원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입장료를 일정 부분 하면 그건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고민하기가 필요한 잠깐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 유네스코 등록유산으로 해서 그 조례에서 입장료를 받아놓고 특정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쓰레기 처리라든가 하수 처리 무슨 교통량 이거에 투입한다는 것은 좀 명분이 서질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등록유산의 유지라든가 관리 또는 우리 한라산 보호 이와 같은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기금 그런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부분 좀 약간만 덧붙이면은 지금 관광객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이 관광객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올레를 걷는다든지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든지 이거는 제주도 전체적인 자연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자월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 기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보전 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고서 그게 적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충하실 내용 1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효 이사장님. 예, 우리가 지금 관광 활성화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1965년도에 그 산악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뭐 이 명분으로 그 백록담에 1000평짜리 호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호텔을 지었다면은 분화구안에 지금 한라산이 세계 자연유산이 됐겠느냐. 그 개발에 어떻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보다는 보존해야 될 지역은 확실하게 보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김남국 국장님. 짧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한라산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 다 공통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치의 좋은 모델로서 함께 논의하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해가는 과정을 저희 밟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인용 처장님. 어쨌든 오늘 뭐 논란이 됐던 한라산 남벽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장님께서 이제 이 개방에 앞서서 이런 뭐 탐방 예약자라든지 수요 관리를 우선하고 이 부분을 좀 이 차후에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좀 그 약속은 먼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용보다는 보존 중심의 유산 관리를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희연 의원님. 네, 한라산 보전은 뭐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세에 또 물려줘야 될 자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람객 등반 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우리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합니까? 뭐 멈춤의 미학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추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수요와 관리 체계를 세워서 한라산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우리 환경단체하고 논의하면서 제주도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한라산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한라산은 이제 영험한 산이면서 또 부드러움을 간직한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비행거리로 2시간 안에 있는 인구 2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서울과 상하이, 오사카를 비롯해서 12개 도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 주변에는 한라산만큼 아름답고 높은 산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본래대로 지켜내야 할 한라산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